거래 종목이 변경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마트코인 트레이딩입니다. 리플 소송, 올해 2월 이후 어떤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질까? 지금 리플 소송과 관련돼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죠. 올해 4월에 소송이 끝날 것이다. 아니다, 택도 없다. 새로운 시비거리를 찾아서 SEC가 리플에게 태클을 걸고 있다. 등등의 다양한 내용들이 많은데 앞으로 또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정 공방에서 퇴로를 열어두는 것은 중요하다. SEC는 2월부터 암호화폐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드러운 스탠스로 바뀌는 점을 미리 설명한 바 있다. 게다가 갠슬러는 작년부터 공화당 의원들에게 맹공을 당한 적이 있다. 의원, 리플이 증권이라 판단돼서 고소했다 칩시다. 그럼 이더리움은 증권이라고 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갠슬러는 이 질문에 대답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왜 대답을 못했을까? 대답을 못하면 과거의 갠슬러에게 물어보면 될 일이다. 세상이 너무 좋아져도 문제다. 과거에 갠슬러가 어떤 이야기를 한 게 있나 보네요. 교수 갠슬러의 입장. 이더는 증권 맞다. 다음 학기에 더 깊게 다뤄보자. 갠슬러가 SEC 위원장을 하고 하기 전에 원래는 대학의 교수였죠. 요즘 대학교는 다 강의를 녹화한다. 갠슬러는 영상을 보면 과거의 이더리움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SEC가 면죄부를 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영상본을 보면 이렇다. 알렉이 사업자금을 모으고 싶어 했는데 당시에 19살 정도였고 캐나다의 벤처 캐피탈로 옮겨갔는데 지금 컨센서스 행사를 운영하는 조 루빈 얘가 총 공급량의 9.5에서 10%를 가져가고 그 물량의 약 9.5%를 이더리움 재단이라는 곳을 설립해서 예치시켜 놓았다고. 재단과 몇몇 곳에서 80%의 물량을 약 180억 달러의 개인들에게 처분했다. 다음 학기에 이 과정이 시큐리티 오퍼링, 증권 매각으로 대중에 공개하는 부분으로 나는 이해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다룰 것이고 2014년과 2018년 SEC에서 이야기하기를 이 과정에서 충분히 대중에게 분산되었기 때문에 증권이 아니다 라고 무마했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180억이라는 금액을 모금하는 데 성공하고 그게 지금의 이더리움이 되었다. 그러니까 성공 가도를 달리기 시작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이미 갠슬러도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이 수업 때만 하더라도 본인이 SEC의 수장이 될 거라 예상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SEC 수장이 되기 전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게리 갠슬러는 결국 이더는 증권이 맞고 이걸 SEC에서 봐줬다라고 생각했다. 라는 겁니다. 그걸 학생들한테 이야기했다라는 거죠. CFTC 퇴직 후 갠슬러, 이더는 증권이 맞지. 한술 더 떠서 MIT에서 주관하는 블록체인 컨퍼런스에서 18년 4월에 기조연설을 하면서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여기서 그의 근거가 중요한데 그러니까 SEC 위원장이 되기 전에 CFTC에 있었다. 거기서 체어맨 오브 더 CFTC, 게리 갠슬러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그의 근거가 중요한데 SEC가 증권 여부를 판단하는 하위 테스트가 너무 불분명하다고 했기 때문이다. 올해 하위 테스트를 리비전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리플 소송을 통해 불명확한 규제로 인한 불필요한 행정 리소스 낭비로 규정될 가능성도 있다. 그게 이번에 이야기했던 바로 이 내용 때문이다. 생각보다 스탠스가 유하게 바뀌고 있다. 코인에 한해서 브로커, 딜러와 관련된 스타트업이 5년 동안 면죄부를 주겠다는 움직임은 러시아의 푸틴이 갑자기 국민의 한 사람으로 돌아가서 진짜 민주주의를 실현해보자고 거리로 피켓 들고 나오는 움직임과 비견할 만하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이다. 상상도 못할 일이다. 라는 거죠. 과연 이런 스탠스를 리플에 소급 적용해 줄 것인가? 서로 간에 잃는 것이 없이 어떻게 윈윈으로 끝낼 것인가? SEC가 시비 거니 벌금 내고 그냥 퉁친 애들은 어떻게 무마해 줄 것인가. 그렇죠. 올해부터 이렇게 관련된 스타트업이 무언가를 할 때 5년 동안 면죄부를 주겠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때까지 시달린 애들도 있을 거고 벌금을 내고 합의를 한 애들도 있고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리플도 있고 그렇죠. 그럼 얘네들은 그럼 소급 적용을 해줄 거냐 예외 처리해 줄 거냐 아니면은 얘네들은 별도로 문제 삼아서 계속 소송을 이끌어 갈 거냐 뭐 이런 부분에 대한 복잡한 문제가 있죠. 결국 이 소송을 합의로 마무리 지어도 갠슬러에게 타격은 줄이고 치적을 키워주는 게 필요할 것 같다. 그러니까 여기에 무언가를 했었다. 뭔가 일조했다라는 부분을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나는 이게 70년 만에 새로 등장하는 크립토 버전의 뉴 하위 테스트로 갠슬러 이름 석자 넣으면 이걸로 대충 퉁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러다 보니 약간 인셉션에서 자신의 상속을 포기하게 만드는 과정이랑 비슷한 것 같다. 그러니까 어쨌든 뭔가의 성과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하위 테스트가 새로운 버전으로 나올 때 그 테스트 이름을 갠슬러 테스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이거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면서 갠슬러도 한 발 물러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
너 그럼 뭐 했는데? 너는 결국 거기서 꼬장만 피우다가 자리에서 내려왔네? 라고 여론이 생겨버리면 굉장히 명예의 실추가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을 좀 잘 포장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주면 서로 좋은 그림으로 끝낼 수 있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스스로 뭔가 생각하게 만들어서 왜 내가 이걸 하게 된 거지?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법정 공방에는 서로 간에 퇴로를 열어두는 것도 참 중요한 듯하다. 결국 무조건 죽이겠다고 싸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합의를 보고 무언가 너가 만족할 만한 제안을 하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퇴로를 만들어 놓고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갠슬러가 면이 상하지 않게 부끄러운 일이 없게끔 새로 만드는 테스트의 이름을 갠슬러 테스트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지금 있는 프로젝트들도 크게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고 이렇게 좋은 그림으로 마무리가 되면 어떨까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아무튼 올 상반기에 리플 소송이 좀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면 시장의 반응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리플이 결과적으로 증권이 아니다 라고 판명이 나면 알트코인들이 강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확실한 명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분위기를 완벽하게 전환시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다라고 사람들이 많은 기대를 하고 있고, 또한 리플 홀더분들도 당연히 더 큰 기대를 하고 있죠. 저도 리플 홀더로서 얼른 좋은 결과가 나오길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경기도 웨일님께서 이렇게 강의 자료까지 찾아가지고 만들어 주실 줄은 정말 생각도 못한 부분인데 좋은 자료 만들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요.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신 분들은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시면 됩니다. 아직 커뮤니티에 안 들어오신 분이 계시다면 커뮤니티에 얼른 들어오십시오. 아래 보이시는 화면은 저희 회사에서 직접 개발한 API 트레이딩 프로그램입니다. 바이낸스, 바이비트, 비트맥스, FTX 네 군데 거래소에서 사용이 가능하고요. 기능으로는 클릭을 하면 최신 호가에 자동으로 주문을 넣어주는 자동호가 기능, 자동호가 기능을 사용하면 최신 호가에 지정가로 누구보다 빠르게 주문을 넣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정가로 거래를 하게 되면 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장점도 있고, 일부 거래소에서는 수수료를 돌려받으면서 거래를 할 수 있죠. 수량과 범위를 정하고 클릭을 하면 최대 40개의 주문을 자동으로 넣어주는 스프레드 기능, 스프레드 기능은 거미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바와 같이 올라갈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지죠. 공매수는 반대로 내려올수록 주문 수량이 많아집니다. 그러면 체결이 되면 될수록 진입가도 같이 올라가게 되기 때문에 다 체결이 되었을 때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다 체결되지 않고 내려오더라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되죠. 많은 분들이 만족하면서 사용하고 계신 기능입니다. 손절과 익절의 퍼센트를 정해놓으면 체결과 동시에 손절 익절을 자동으로 걸어주는 스캘핑 모드, 키보드를 이용한 단축키 트레이딩 등등 다양한 기능들이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고요. 어떻게 동작하는지는 제가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매도 주문 입력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스프레드 주문 완료. 스프레드 주문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 취소.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주문이 체결되었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더 다양한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우측 하단에 보시면 사용법 알아보기 위키가 있죠. 처음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업데이트는 어떻게 되어 왔는지, 거래소별로 API 키는 어떻게 발급받는지, 프로그램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등등의 내용들이 있으니까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 아래는 기존에 거래소를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프로그램을 써보실 수 있게끔 체험 쿠폰 발행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그 이유가 속도 때문입니다. 속도 비교 자료는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쉽게 비교를 해보실 수 있고요. 주식 HTS도 프로그램으로 서비스를 하죠. 그 이유가 속도와 보안 때문인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속도와 보안을 고려해서 프로그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프로그램이 이상한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홈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저희 회사 사업자 등록 번호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는 고객센터 번호도 있으니까 운영 시간 내에 연락 주시면 언제든 친절히 응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도 문제가 없음을 인증받는 키사 인증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실 때 보면 공급자의 HG 파트너스, 저희 회사 이름이 뜹니다. 그 부분을 필히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없이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카카오톡 SCT01로 카카오톡 주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질문 남겨주셔도 제가 친절히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